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정운현 씨가 윤석열 지지할 때 어떤 글들을 썼냐. 지지한 이유. 이게 진짜 골 때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자기는 이낙연의 총리시절 비서실장이었고 이낙연 캠프의 공보 단장이었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경선을 치렀는데 결과가 참담했대요. 참담했대. 민주당은 4.4 5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최종 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분노한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이게 진짜로 이 이낙연과 그 일당 새끼들이 민주주의에 제가 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아, 정말 사람이 아닌 새끼들이에요. 4.4 5입? 4.4 5입이 뭐예요? 4.4 5입이? 4.4 5입? 개새끼들. 4.4 5입이라는 게 딱 보면 알겠지만은 뭡니까? 이재명이 당시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거를 마치 굉장히 뭔가를 꼼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마치 이승만이 4.4 5입 해갖고 뭡니까? 헌법 개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반헌법적으로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재명이 당대표 된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 지적이라니까요. 4.4 5입? 여러분, 이재명은 당시 50.29%로 결선 없이 본선행을 치렀죠.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수가 안 넘으면,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위하고 2위하고 결선을 해요. 결선을. 그래서 이때 과연 이재명이 압도적이었거든. 아니, 난 너무 어이없는 게 씨발 이재명이 무슨 50.299 이낙연이 49% 나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뭐였냐? 과연 이재명이 한 번에 과반 넘어가지고 결선 없이 끝날 거냐? 아니면 50% 못 가고 한 49%, 48%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슬아슬 했거든요. 과연 과반 못 넘어갔고 이낙연하고 1, 2위 한 번 더 할 거냐? 그랬었는데 그때 과반을 넘었죠. 넘었어요. 넘었는데 과반 넘은 걸 가지고 얘네들은 이게 4.4 5입이라는 거야. 4.4 5입. 이거 민주당이 꼼수를 해갖고 넘긴 거지 제대로 계산했으면 50 못 넘는 건데 당시 민주당이 이재명 결선 없이 본선에 보내려고 뭔가를 꼼수를 부려가지고 과반을 겨우 넘겼다. 지금 그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당시 얘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9월 4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10월 10일 서울에서 마지막 경선이 있었죠. 한 달 일정에 거의 한 달 일정. 그래가지고 1주차는 충청도, 2주차는 TK 강원, 그리고 1차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했고요. 3주차 호남, 4주차 제주, 불경, 인천, 그리고 2차 선거인단, 그리고 5주차 경기, 서울, 그리고 재외국민,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어요. 당시 후보는 몇 명이었습니까? 6명. 원래 여기에 그 이광재도 하려 그랬는데 이광재는 어떻게 했어요? 컷오프 이전에 정세균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6명이서 경선을 했는데 경선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 6명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그만뒀냐? 3번 정세균이 그만뒀어요. 언제? 9월
13일 날. 왜 그만뒀냐면 정세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파의 수장이에요. 개파가 있다고. 이낙연 개파 있지요. 정동원도 있고, 아니 정세균도 있어. 개파가 있는 사람들이야. 개파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개파가. 조직이.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조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조직이 없죠. 예? 추장관은 당대표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뭡니까? 지난 선거 본인이 대표하면서 다 이겼고, 당대표 인원을 꽉 채웠지만 조직이 없어요. 생각처럼. 정무적인 조직이 없다고. 그런데 개파의 수장도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이낙연하고 정세균은 개파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있어. 정세균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 그래도 내가 조직이 있는데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 내가 3번은 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9월 11일, 12일 대구 경북에서 권리당원 투표, 일반당원,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 추미애한테 4등. 거기에 완전히 멘탈이 나갔죠. 그래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그만둔 거야. 그만둔 거예요. 이때까지 보면은 언제 그만둔 거냐면은 1차 선거인단 발표 있을 때. 선거인단 발표 있을 때가 큰 선거예요. 다 하지만 12일 날 1차 선거인단, 그리고 10월 3일 날 2차 선거인단, 그리고 10월 10일 날 3차 선거인단 있을 때, 이때가 큰 선거인데 1차 때까지 버티다가 여기서 그만둔 거죠. 그럼 4일부터 12일간 뛴 거 아닙니까? 4일부터 12일간 뛰면서 당시 정세균이 얻은 득표수가 몇 표냐? 23,731표. 이거 얻었거든요. 근데 이거 얻고 이때 도저히 이제 내가 못하겠다. 내가 추미애한테 밀렸거든. 그래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어. 근데 포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포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득표율 이야기할 때 전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한 거, 전체 투표한 거 분의 내가 얻은 거, 이게 내 득표율 아닙니까? 곱하기 100.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후보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그 투표한 수 있죠. 전체 투표한 수에서 포기한 사람이 얻은 그 수는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정세균의 23,731표가 그 모수에서 빠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포기한 사람의 전체 표를 빼는 게 옳으냐 나쁘냐 그건 따질 게 아니에요. 왜냐면 2002년부터 그렇게 해왔어. 민주당이 이미 해왔어. 그게 문제가 있으면 경선 전에 말해야 돼. 어떤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사퇴한 후보의 그 표를 전체 모수에서 빼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이거를 당원당규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룰에. 그런데 안 그랬거든. 이거 이미 20년 동안 해오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갑자기 한 게 아니야. 이재명 도와주러 한 게 아니라고요. 20년간 해오던 거야. 노무현 때부터. (9월 26일) 날 김두관이 사퇴했죠. 김두관은 표가 굉장히 적어요. 김두관은 누굽니까? 정세균보다 거의 10회를 더 선거를 했지만 김두관이 얻은 총 투표수는 4,411표. 얼마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정세균이 얻었던 23,000표를 뺐고요. 그리고 김두관이 그만두면서 김두관이 얻은 4,400표를 또 뺐지.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가갖고 경선을 치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재명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 됐다고.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지지. 이거는 아직 그 결론 나기 전인데 9월 30일 날 그러니까 김두관까지 사퇴해서
4,400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 모수에서 없어진 다음에 갑자기 이낙연 캠프에 서른이 CBS 나와갖고 어떤 소리를 하냐? 지금 민주당의 이 선거 룰 이거 문제 많다. 아니 선거 포기한 사람들 표를 왜 빼냐? 빼지 마라.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면 나중에 이재명이 이기더라도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냐. 마치 아직 경선 안 끝났거든요. 경선 안 끝났는데 서른이 나와갖고 미리 말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선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이재명 되더라도 우리가 그거 인정 안 할 수도 있어. 좀 그지라 하고 있는 거지. 미리 떡받이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경선 끝난 다음에 어떤 후보들은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냐? 불복할 수도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서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씨발 개새끼들. 이 새끼들은 그래서 제가 그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됐어. 경선이 시작하고 거의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 이제 10일 남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이재명이 그냥 압도적으로 뭡니까? 과반 넘어서 그냥 본선 갈 것 같아. 결선 안 하고. 여러분 이때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표 차이가 뭐 1, 2%가 아니에요. 20%야 20%. 이낙연은 30%대였어. 그런데 얘네들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냥 이재명이 과반만 못 넘게 하자. 그래서 결선으로 1대1로 붙으면 좋아질 거야. 좋아지긴 뭘 좋아져.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룰이 이미 있어. 룰이.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룰을 지키고 있는 건데 갑자기 그거를 경선하고 있는데 서른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 나와서 하는 말. 아, 이 룰 좀 이상하다. 룰 바꾸고 다시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거 룰 바꿔주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 불복할 수도 있어? 그 지랄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이게 말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낙연이가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얻은 득표수가 뭐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갖고 너무 안타까워. 그럼 나 이해를 하겠어. 씨발. 지금 대선 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득표수가 진짜 박빙이냐 박빙. 전 득표수에서 25만 표 차이. 신선동이 가져간 표가 80만 표. 진짜 아까웠게 졌잖아요. 사실 이 정도 나면요, 야 제거하자. 그런 말 나와도 사실은 나올 만한 차이예요. 그냥 대선 때 이재명과 윤석열 이 표 차이가 겨우 25만 표. 사실 이건 민주당이 제거하자 해도 말할 정도로 아주 미묘한 차이라니까요. 그럼 요번에 경선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그렇게 막 비등비등한 상대였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9월 4일 대전 충남에서 했죠. 그때 스코어 어떻게 돼요? 54%대 27%. 반, 거의 반이죠. 2대1. 세종 충북 54대 29. 1차 두개 54대 28. 26% 앞서고 있어요. 1차 두개 26%. 대구 경북에서는요. 51대 27. 강원도는요. 55대 27. 1차 선거인단 51대 31. 그래서 2차 때 누게 뭡니까? 51대 31. 20% 차이. 20% 차이.
전남 광주에서만 이낙연이 조금 이겼어요. 전남 광주에서만. 여러분, 이낙연이가 전남지사였어요. 이낙연 하면 뭐라고 합니까? 호남의 대표 정치인처럼 지랄하고 있잖아. 근데 호남에서 겨우 몇 표 차로 이겼냐? 보세요. 이재명이 49.95, 이낙연이 47.12. 이 개망신이죠. 그리고 전북에서는요. 전북에서는 이재명이 54대 38로 이겼어요. 그래서 3차 때까지 어떻게 되냐? 53대 34. 20% 앞서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 계속 과반 압도적으로 과반 가고 있잖아. 그리고 보세요. 제주가 갖고 56대 35. 부울경 55대 33. 인천 53대 35. 2차 선거인단 58대 33. 4차 누계 54대 33. 여러분 보세요. 4차 때까지 이게 중요해. 4차 때까지 이재명이 과반 훨씬 넘었죠. 54%. 거의 55%. 55%. 거의 55%. 그런데 이게 경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 경기로 가면서 훨씬 더 앞서가죠. 59대 30. 서울에서는요. 51대 36. 대박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이상한 일. 진짜 이상한 일. 사실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3차 선거인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재명이 7만 표, 이낙연이 15만 표가 나와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건 난 진짜 이건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때 말이 많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누가 개입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어? 아니, 지금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선거인단 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20%씩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2배 이상을 이겨. 2배 이상을. 서울에서. 그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거 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상하다? 그랬지만 어차피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이 50.29%로 이겨가지고 넘어갔다고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야.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넘은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여기서 아까 그 정세균 거 2만 몇 표였어? 2만 뭐 5천 표. 그리고 김두관 거 한 4천 표 해갖고 3만 표. 이거 빼지 않았으면은 이재명이 50.29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49.9 몇 돼가지고 결선할 수 있었는데 이거 못하게 그 지랄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불복을 하는 거야. 아니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막 따라 붙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20% 이상 압도적으로 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 가고 있었는데 3차 선거인단 때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낙연이 엄청 크게 이기면서 그게 좀 떨어져가지고 50점 몇 프로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왜 20년간 유지해오던 그 룰이 있는데 그걸 왜 그대로 지켰어? 20년간 지켜오던 그 룰을 바꿔가지고 정세균하고 김두관 표 빼지 말았어야지. 왜 뺐어?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랄을. 만약에 이재명 캠프가 20년간 지켜오던 룰을 바꿔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다. 그러면 4, 4, 5인 말아 하실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대표 측은, 민주당은 더군다나 그때 여러분 성관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성관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이상민이야, 이상민. 지금 탈당한 이상민. 김기현 왜 나한테 불러주지 않냐 외치는 이상민. 이재명이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라고 탈당한 이상민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과반 넘어가지고 본선 없이 그 뭡니까 바로 본선으로 간 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안 했어요. 부정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죠.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합니다. 당연한 거죠.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죠.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로 수용했죠. 추미애, 박용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선 축하한다. 개혁 변화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로서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확정 축하한다. 다 나왔어, 다. 문재인도.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캠프에서만 계속 거부했죠. 서론이 뭐라고 하냐? 중도 사퇴 후보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 보세요. 결국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 기록 사실상 경선 불복. 이낙연 사실상 결선 불복. 무효표 이의 제기할 것. 정말 웃겨요. 무효표 이의 제기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20년간 해오던 룰인데 그래서 결국 원래 이게 지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하고 축하해 주는 게 원래 관례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낙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승복 안 했어요. 승복 안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리되면 말해야겠다. 개새끼. 아유 씨발. 저런 게 국회의원이고 저런 게 대한민국 총리였고 당대표였어요. 이 새끼가 지금도 나와갖고 말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불만이 있어요. 아직 이재명이 다음 선거제를 병립으로 할지 연동으로 할지 확정은 안 했지만 느낌이 계속 지금 병립으로 가는 느낌이야.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연동으로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낙연 같은 새끼가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연동으로 딱 정하지 않고 병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걸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원칙? 약속? 그런 새끼가 이러고 있어요? 승복도 안 하고? 당시에? 나는 그냥 정운현이나 이낙연이나 비슷하죠. 점잖은 척하고 항상 옳은 척하고 항상 바른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지들이 그걸 지켜야 될 때는 안 지켜. 지저분한 새끼들. 이낙연 이 새끼가 승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4.4 오입. 이재명 대선 주자 된 거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거죠. 이거 이낙연 옆에 있었던 서른이나 윤영찬 같은 새끼들이 막 분위기 만들었지만 이낙연이가 안 돼! 불복하면 안 돼! 이재명한테 맞아! 말았으면요 이 문제 안 커져요. 다 봉합되는 거야. 근데 이낙연 그 새끼가 결국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촉발된 게 뭡니까? 정세균하고 김두관이 그만둬서
이 문제 벌어진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낙연을 비판했어요. 이낙연,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은 4사 5인 막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캠프에서 뭔가 꼼수 부리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민주당은 원칙대로 20년간 지켜오던 원칙대로 하던 거였고, 저 이낙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자꾸 원칙을 어긋나는 거, 이번만 예외를 해줘, 그 지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과 김문경이 나와가지고 이낙연,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다. 정세균이 이낙연 비판했죠. 김두관도요. 경선을 마치고 나서 룰을 문제 삼고자 하는 일은 민주당에 분란을 낳는 거다. 민주당은 이미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룰을 갖고 있었다. 정한 룰대로 계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자로 정해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낙연과 그 일당 새끼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야, 선거. 선거. 그 선거는 룰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졌다고 그 룰 바꿔달래. 아니, 선거 전에 바꿨으면 이해를 해. 지고 났더니 그 룰이 나를 좀 불리한 것 같아. 그 룰 바꿔갖고 다시 계산해줘.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개새끼 아주. 그런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트럼프가 했죠. 예전에. 그러면서 그때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 선거 불복,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훼손, 이적행위다. 라고 비판했거든요. 지금 당시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 하는 일이 바로 딱 이거예요. 이적행위. 웃긴 새끼들.